9주년 또 87년 제재 31년 이렇게 얘기하면서 요번이 개헌이 시대적인 역사적인 그 과제다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고 중요성을 얘기해 왔습니다. 개헌 특위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헌정 특위는 올해 출범했지만 이게 갑자기 하늘에서 떨어졌거나 땅에 솟아난 것이 아니라 작년에 이제 개헌 특위를 계속 해왔던 것입니다. 그걸 갖다가 정개 특위 합쳐서 헌정 특위가 됐던 거고 그래서 한 15개월 정도 그때까지 합치면은 현재 진행의 시간들을 갖고 있는 겁니다. 그 시간이 모든 게 다 국회의 시간이었습니다. 국회에서 논의했던 시간들이었죠. 하지만 헌정특위가 요즘에 와서는 이게 정말 헌법 개정을 정령하려는 특위냐 이렇게까지 부를 정도로 열면은 주로 정치 공방, 그 다음에 서로 간의 진위에 대한 그 의구심 이런 것만은 맞습니다. 물론 저 여당도 뭐 다 자유롭지는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헌법 개정이라는 것이 주구장창 그냥 논의만 하고 있을 수 있는 시간들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이제 정해져 있는 시간이 있고 이 특위 자체도 6월까지로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작년 걸 연장해서 빨리 하자. 원래 원내대표끼리 협상할 때 헌정특위를 만들 때는 사실은 그 2월까지 정도로 하자라는 얘기까지가 유력한 안으로 얘기될 정도로 이 일정하게 국회에 주어진 시간의 시급성, 한시성에 대해서는 다 동의하던 그런 과정이 있었던 겁니다. 이것을 지금 다 털어버리고 뭐 그냥 계속 토론하자 이것은 불가능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여러 가지 헌법 개정의 그 타이밍, 발의의 마지막 시간 이런 것들이 현재 우리의 주어진 절차상 나올 수밖에 없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반면에 그런 거에 대해서 논의했던 것들이 그 축적된 것들을 갖다 활용해 나간다면은 얼마든지 가능한 측면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동안 해왔던 것은 주로 엇박자, 뭐 개헌의 이제 여러 가지 의지와 열정에 찬물 끼얹기, 개헌 추진에 대한 발목 잡기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지껏 진행이 안 된 것이 그 대표적인 사례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헌정특위가 이제 논의할 만큼 했다. 이제 저는 제안 드린다면은 일단은 우리가 의지를 보이려면은 그리고 정부가 발의하겠다는 어떤 문제들에 대해서 일방적으로 국회를 무시한다 비난하기 앞서 우리의 의지를 명확히 보이자. 그러면 헌정특위에서 첫째로는 이 투트랙으로 가동을 합시다. 여기에 대해서 이 작년에 개헌특위 때도 국회의장이 직접 발표한 내용들이 있었습니다. 어느 정도 합의된 내용부터 해서 그 조문 소위를 만들어서 일단 한쪽에서는 조문 작업을 좀 하면서 그 차이점이나 또 합의된 것 중심으로의 어떤 내용들을 진행하고 차이점이 있으면 더 추가 토론을 계속해 나가는 뭐 이런 것을 했으면 좋겠다는 제안도 있었는데 이 우리 헌정특위도 축적된 논의들 결과를 해서 그 합의될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좀 조문화 시켜 나가는 작업들도 동시에 진행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는 정치 협상 테이블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은 헌정특위가 1차적으로 담당해서 논의를 합니다만은 이것은 또 각 당의 모든 의견을 집약해야 되는 것이고 또 원내대표들의 여러 가지 정무적 판단도 있어야 하기 때문에 그 이미 2+2+2의 협상 제안도 저희 당에서 여러 차례 20일 전부터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정치 협상 하는 게 필요합니다. 거기 헌정특위가 당연히 참여하는 걸 좀 얘기돼 있고 하기 때문에 헌정특위의 간사들 또는 뭐 형식은 여러 가지가 좋습니다만은 어떻든 간에 원내대표단과 헌정특위가 함께하는 정치협상 테이프를 즉각 가동해서 거기서 여기에 논의된 내용들, 요구사항, 공통점, 차이점, 그 다음에 정부 측과의 소통 문제, 국회 주도의 개헌 문제 이런 것들을 가지고 정치협상을 해나갈 필요가 있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그런 것들이 서로 의견이 모아진다면 우리 헌정특위에서 오늘이라도 결의를 해서 사실 지금 뭐 정부 측 발의안이라는 일정은 나와 있습니다만은 짧으면 짧고 길면 긴 겁니다. 저희가 논의는 충분히 해왔기 때문에 정리할 수 있는 부분들 이런 것들을 가지고 빨리 시간 압축적으로 해서 헌정특위에서 결의해서 국회가 언제까지는 헌법 개정안을 내겠다, 안을 만들어 보겠다 이런 것들을 갖다가 공표하는 것은 불가능한 것이냐 이것들을 갖다가 의지를 갖고 정말 국회의 시간을 최대한 활용하고 의지를 보이기 위해서 우리 헌정특위에서 그런 내용을 골자로 한 결의를 갖다가 오늘 하는 것도 저는 유의미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것들도 간사들께서 좀 같이 함께 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기 문제에 대해서 6.13에 대한 발언을 그동안 해왔던 것에 대한 여러 가지 그 과정들에 대해서는 앞에서 많이 지적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지방선거와 동시에 개헌을 하려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 겁니다. 이기도 했고 또 개헌안에 대한 국민적 참여를 높이기 위한
과정이기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아주 머나먼 뒤로 밀어버리거나 또는 또 말 바꾸기 위해서 6월에 안을 만들어서 그 뒤에 하자. 뭐 지금 안 되는 부분들을 자꾸 미봉하려다 보니까 그러한 꼼수로 보일 수밖에 없는 제안들이 자꾸 나오는데 저는 그렇게 해서 헌정투기가 국민적 신뢰나 국회의 시간이나 국회 주도를 주장하기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국회 헌정투기에서 조문소위의 가동, 그다음에 정치협상 테이블의 요청과 즉각적인 참여, 그리고 헌정특위 자체의 결의를 통해서 국회 주도의 개헌을 빨리 만들겠다는 그런 의지를 담은 결의를 간사분들께서 협의해 주실 것을 촉구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다음 정종섭 위원님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회의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반복적인 얘기는 안 하고요. 작년부터 특위에서 굉장히 우려했던 일이 지금 벌어졌다. 작년 개헌 특위가 논의 중에 간헐적으로 계속적으로 대통령이 개헌과 관련해서 계속 발언을 했습니다. 그때마다 우리 개헌 특위에서 정말 대통령께서 좀 자제해 주시고 국회 개헌 특위에서 논의를 좀 주도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해달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때마다 부분 내용도 얘기하시고 또 어떤 경우에는 안 된다 이런 건 안 된다. 예를 들어서 권력 구조는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그건 안 된다. 합의되는 부분만 하자 이런 말씀도 하시고 그때마다 우리 의원들이 굉장히 우려를 했습니다. 이거 사실상 특위의 논의 자체를 그냥 무산시키려고 하는 것 아니냐. 근데 결국은 오늘 와서 대통령의 입장의 거의 윤곽을 드러내는 그런 형태인데 이런 형태로 될 것 같으면 이게 무슨 논의가 지금 이게 가능할 것이며 또 여기서 이런 반복적인 얘기를 계속 한다는 게 무슨 의미를 갖는 것이냐. 결국은 이런저런 이유로 상대방을 비난하는 그거밖에 되지 않지 않느냐. 가령 의원 내각제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약에 대통령이 제왕적 대통령제 한국에서 완전 실패를 했다. 국민이 동의한다면 나는 내각제 개헌하겠다. 이렇게 하면 전 국민이 반대할까요? 전 국민의 다수가 내각제 개헌 안 됩니다. 그러고 거리로 다 뛰쳐나오겠습니까?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우리가 20대 국회가 출범할 때 제왕적 대통령제 종식하자 라고 했을 때 국민의 80%가 그게 동의를 했습니다. 여론조사 보면은. 그럼 제왕적 대통령제를 끝을 내는 방법이 뭐겠느냐? 그것을 작년 특위 때 구체적으로 국민들한테 하나씩 물어봤으면 어쩌면은 내각제 개헌하자라고 갈 수도 있고 대통령께서 만약에 의지를 가지고 정말 나는 내각제 개헌하고 싶다. 그러면 많은 국민들이 지금쯤 내각제 개헌을 하자고 저는 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런 많은 논의들이 전부 합의가 어렵기 때문에 얘기하지 말자. 이래서 지금 1년 내내 지금 공전시킨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연장을 해서 이런 얘기를 하는데 지금 와서도 또 마찬가지로 기존의 대통령제 틀을 유지를 하고 임기를 늘리겠다. 그 동의할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지금? 그래서 우리가 한 것이 뭐고 하면 국민이 대통령을 뽑되 대통령의 권한을 많이 줄이고 그 다음에 행정부를 운영하는 것은 총리로 하자. 그 총리는 국회의원 마음대로 뽑지 말자. 국민이 좀 정부를 만들자. 그리고 국민에게 책임지는 정부를 만들어 보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 왜 이게 불합리한 것이고 왜 이게 발목 잡는 것이냐. 왜 이런 논의에 대해서 왜 그러면 정부 여당 쪽에서는 왜 이런 문제에 대해서 집중하지 않느냐. 그리고 지금 대통령은 기한을 정해서 발의를 하겠다. 헌법 개정안을 발의하고 철회하는 게 이게 무슨 장난도 아니지 않습니까? 더군다나 국가 원수가 지금 헌법 개정안을 발의를 하지 않습니까? 근데 가서 보면 잘 안 되면 내가 그 철회하겠다. 이게 철회할 수 있는지 없는지도 알 수가 없는 겁니다, 이것이. 그러면 이것이 만약에 발의되면 그냥 발의된 이후에 절차가 그냥 진행이 되는 것이죠. 근데 어떻게 대통령이 개헌안을 불쑥 냈다가 그거를 철회를 하고 저는 국가 운영이 정말 이렇게 가도 되는 것이냐. 참 걱정이 됩니다. 그래서 정말 지금이라도 정부에서 생각하고 있는 내용이 있으면 우리 여당한테 전달을 하고
정부에서는 이런 안에 우선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다. 그래서 민주당에서 안을 만들 때 이런 것을 다 종합적으로 참작을 해서 여당안을 한번 만들어 줬으면 좋겠다. 이래서 정부 여당이 소통을 하고 대화를 하고 그래서 그 논의를 우리 개헌특위에 모아가지고 어쨌든 국민 대표기관인 이 국회에서 개헌안이 발의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는 것이 굉장히 저는 중요하고 그럼 이 시점에 어떻게 할 것이냐. 지금 청와대에서 추진하고 있는 저거를 당장 오늘라도 중단을 시키십시오. 그것이 저는 굉장히 필요하고 그것을 일단 중단시켜 놓고 우리 국회의원들이 개헌특위에서 노력을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정종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정춘숙 위원님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네,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입니다. 오늘 이제 많은 의원님들께서 대통령께서 헌법 개정안을 발의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한 이제 뭐 문제 제기와 성토가 있으셨습니다. 뭐 국회가 이런 일로 굉장히 압박을 받는다 이런 거는 저도 뭐 굉장히 동의가 되고 저도 그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그 이전에 먼저 우리 국회가 할 일을 다 했는가라고 하는 저는 반성이 먼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뭐 여기 이제 헌법 및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이제 와서 얼마 안 됐다 이런 분들도 계시지만 우리가 각자 개인으로만 온 것이 아니라 각 당의 역사와 또 그동안 논의 결과의 내용들을 다 가지고 그리고 저는 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헌법 개정 특위가 벌써 진행이 된 지가 1년이 넘었습니다. 굉장히 많은 논의가 있었습니다. 작년 1월부터 선거 전까지 정말 일주일에 최소한 3번 이상 회의를 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전문가들이 100번 이상 회의를 했습니다. 그런 논의를 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국회에서 정치적인 저는 능력이 부족했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런 결과로 오늘에 이르렀다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한 반성이 먼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대통령께서 그 헌법을 발의한다고 해서 국회에서 논의 못하는 거 아닙니다. 물론 여러 가지 부담이 있고 뭐 가이드라인 제시하느냐 이런 얘기도 있지만 생각해 보시면 헌법개정특별위원회에서 우리 당을 제외한 야당들끼리 헌법안을 발의한 적이 있었습니다. 안을 정리한 적이 있었죠. 저는 굉장히 그때 개인적으로 분노했습니다. 아니 여당하고 전혀 의논도 없이 이렇게 해가지고 이걸 헌법 개정하지 말자는 거다. 제가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그런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우리 개정특별위원회가 계속해서 논의해 왔습니다. 왜냐하면 그 필요가 있기 때문이지요. 국민의 대다수가 헌법 개정을 원하고 있고 그리고 우리가 지금 이 변화한 시대에 맞춰서 이 헌법이 개정이 돼야 되고 특히나 국민의 기본권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더 변화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국민적 요구가 있었기 때문에 그 논의를 이어올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께서 헌법 개정안을 발의하는 것이 그동안에 사실은 국회에서 하지 못한 많은 일들에 대한 저는 불신이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 의원님들이 말씀하셨는데요. 지금이라도 이 정치적인 테이블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언제까지 우리가 헌법 개정안을 만들어서 하겠다라고 하는 얘기들이 지금 진행이 돼야 됩니다. 아니 6월까지 합의안을 마련하시려고 하시는 그런 계획이 제1야당에서 있으시면 사실은 그 이전에 하지 못할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저는 아까 이태규 지금 안 계시지만 이태규 의원께서 말씀하신 이건 의지의 문제다라는 데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리고 대통령은 대통령대로 헌법에 보장하는 대로 개정안을 내시고 국회 헌정특위는 그 논의를 멈추지 말고 합의할 수 있는 안들 계속해서 의논하면 됩니다. 도저히 만날 수 없을 것 같은 도저히 더 이상 논의할 수가 없을 것 같은 상황에서 우리가 논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꼭 좀 염두에 두셔서 논의 못한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건 좀 맞지 않을 것 같습니다. 시기에 대한 말씀드리면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는데요. 단순히 공약을 지키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우리가 역사적으로 보면 정권 초기에 이렇게 헌법 개정하려고 했던 대통령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이야말로 적기라고 우리가 다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 6월 지방선거와 함께하자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요. 국민의 대다수도 지금 이 지방선거와 함께하자라고 하는 것이 지난 3월 13일 입법조사처에서 발간한 개헌관련 분석 자료도 나오고 있습니다. 82%예요.
우리가 헌법을 개정하는 것은 국회의 의견은 물론 중요하지만 국민의 의견을 받들어서 헌법 개정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민의 지금 절대 다수가 요구하고 있는 대통령제를 유지하되 어떻게 대통령의 권한을 분산시킬 것인가라고 하는데 더 집중하는 것이 저는 훨씬 더 현실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뭐 여러 의원님께서 주장하시는 바들, 우려하시는 바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통령에게 집중되었던 권력을 분산해 본 적도 없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국민들의 의견을 받들어서 또 시기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국회가 훨씬 더 열심히 노력해서 저는 맞출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무엇보다 국회가 그동안 논의를 위한 논의만 한 것이 아닌지, 정말 논의를 통한 공전을 시킨 것은 아닌지 먼저 반성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저도 물론 그 일원 중에 한 명으로서 더 치열하게 논의하고 필요하다면 뭐 더 많은 시간 논의한이 있어도 국민 키고 시대적 사명에도 부응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정춘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태욱 위원님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예, 지금 문재인 대통령께서 헌법안을 발의하면서 두 가지를 이야기했습니다. 국회가 그 국민으로부터 이렇게 불신을 받고 있는데 과연 국회의 권한을 강화할 필요가 있느냐 그 이야기하는 거하고 또 대통령제에 대해서 국민의 신임이 많이 지지하기 때문에 그렇게 해야 된다 이야기했는데 그 팩트에 관해서 제 견해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국회가 국민으로도 불신받는 중요한 이유가 물론 국회가 자질이 부족하고 게으르고 능력이 부족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을 겁니다. 그러나 가장 큰 문제는 대통령제 그 자체 때문이라는 거고도 또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 대통령이 강력한 권한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실제로 대통령 정치의 중심이 청와대 주지로 됩니다. 그러면 여당이 사실상 정치 과정에서 패싱을 당하고 거기에 대해서 반대하는 야당이 강력하게 대통령과 이렇게 대치를 하다 보니까 여당은 독자적인 어떤 정치적인 이니시티브를 거의 갖지 못하고 대통령이 주고 청와대가 준 이니시티브를 그냥 맹목적으로 집행하려고 하다 보니까 국회에서 항상 대치가 심하고 그리고 또 야당으로서는 국회 일정 보이콧라든지 합의를 거부하는 외에는 별로 할 수 있는 것이 없다 보니까 국민들로부터 불신받는 측면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정리하면은 국회가 국민으로부터 불신받는 중요한 이유가 강력한 대통령과 거기에 대해서 저항하는 야당과의 있던 대립, 그 대립 과정에서 야당이 할 수 있는 것은 국회 일정 보이콧하는 거하고 여당이 제의하는 각종 대화에 대해서 불응하는 그밖에 수단이 없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일어나기 때문에 국회가 국민으로부터 불신받는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또 대통령제 강력한 권한 때문이라는 측면이 하나 있다고 지적하고 또 두 번째로는 대통령제를 국민들이 강력히 선호한다라는데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이 책임 총리제를 거부하는 논리로까지 연결되는 것은 좀 논리의 비약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우리나라 헌법은 제3공화국 헌법 제5차 개헌부터는 총리제를 계속 지속해 왔습니다. 그러면서 국민들은 책임 총리제에 대한 지지도 굉장히 높은 편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그 이유는 뭐냐면은 대통령이 너무 강력한 권한을 가지고 일방 독주로 하다 보니까 정치 과정이 생략되고 그냥 정치 과정 이렇게 봐야 여야가 아주 볼썽사납게 싸우는 모습만 가지니까 책임 총리가 정치력을 발휘 대통령을 대신해서 정치력을 발휘하라는 그런 뜻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제를 한다고 해가지고 굳이 책임 총리제와 논리적으로 상충하는 것이 아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지금 대통령께서 이렇게 개헌안을 26일 날 발의한다는 것 자체가 실질적으로 여당에게 지금 현재 대통령이 발주하는 개헌안을 그냥 밀어붙이라는 분명한 신호가 되고 지침의 성격을 가지기 때문에 무슨 말을 하더라도 이래 되면 합의되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 가지 이유로 해가지고 지금 대통령께서 지금 이야기하신 것이 현실하고 안 맞다. 그러니까 국회가 국민으로부터 불신받는 이유도 너무 강력한 대통령 권한 때문이고 두 번째 책임 총리제가 결코 대통령제와
논리적으로 이 양립할 수 없는 제도가 아니라는 측면을 제가 이야기하고, 세 번째, 대통령께서 이렇게 대통령 그 4년 연임제, 사실상 대통령 권한을, 대통령 권한은 그대로 유지한 채 대통령 임기를 늘리면은 개인 장기 독재는 아니지만 일당 장기 독재로 가자 하는 것은 맞습니다. 지금 아까 어느 우리 그 자유한국당 정치인이 이게 장기 독재로 간다 하니까 그거는 뭐 대통령이 그 다시 임기 연임은 하지 못하니까 팩트가 틀렸다는데, 우리가 이야기하는 것은 일당 독재로서 장기화될 가능성이 있다는 건 분명히 지적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그 대통령 4년 연임제로 이렇게 계속 가는 것은 여당으로부터 대통령이 제안한 안을 관철시키는 지침 역할을 하니까, 정말 그 제대로 된 개헌을 원하신다면은 대통령께서 개헌 발의를 뒤로 미루고 국회에서 대화와 타협에 의해서 이루어질 때까지 인내를 가지고 지켜봐 주시 것이 바람직하지 않는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정태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인호 의원님 발언하시겠습니까? 예, 대통령 발의에 대해서 야당 의원님들께서 뭐 강도 높은 지적을 하셨습니다만은 대통령 발의는 이미 사실은 예정돼 있었습니다. 물론 그 전에 국회의 논의와 합의를 존중하겠다는 말씀은 작년부터 누차 해온 바 있습니다. 그렇지만 대통령 발의를 이제 코앞에 둔 지금 이 시점에도 사실은 제1야당은 개헌안을 확정을 짓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대통령의 발의안을 대충 보고 그 안에 반대되는 안을 내서 개헌을 사실상 어렵게 하겠다는, 또 6월 지방선거 때 동시 정략적인 계산이 깔려 있어서 이렇게 당론 확정도 늦춘 거 아니냐 하는 그런 지적을 안 드릴 수가 없습니다. 아까 이제 모 의원님께서는 저희 당이 또 대통령이 국민 여론을 앞세워서 대통령제를 주장한다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국민 여론보다도 더 중요한 개헌의 요소는 없습니다. 아무리 국회에서 3분의 2가 넘는 의원들의 동의를 받는다 하더라도 결국 최종 결정권자인 국민들이 합의하지 못하면, 반대하면 무산되는 것이죠. 그래서 국민 여론을 이렇게 폄하하는 그런 자세로는 과연 올바른 그 개헌안이 나오겠느냐 하는 그런 측면에서 또 저는 지적을 드리겠습니다. 국회의 총리 선출제, 이것이 아마 며칠 후에 당론으로 정할 자유한국당의 개헌의 핵심이라고 봅니다. 누차 말씀을 드리지만 국회에서 선출되는 총리가 행정수반의 지휘와 역할을 가진다면은 그거는 명백히 내각제입니다. 국민이 직접 선출한 대통령은 형식적인 국가원수의 역할만 수행하고 실질적인 행정수반은 국회에서 선출된 총리. 이것이 이제 오스트리아식 내각제, 핀란드식 내각제. 그러니까 이렇게 국민 의사와는 전혀 동떨어진 사실상의 내각제를 주장하면서 계속 대통령의 발의안만 계속 이렇게 비난하는 것은 저는 좀 무책임하다, 이렇게 지적을 거듭드리겠습니다. 6월 지방선거 이후에 시간만 연기된다고 해서 대통령제와 내각제가 어떻게 좁혀질 수 있느냐. 저는 아무리 논의를 하고 밀도 있는 논의를 해도 저는 전혀 합의점을 못 찾을 것이다. 그런 면에서 마냥 자꾸 시기만 연장하자, 대통령 발의를 비난만 하실 게 아니라
지금이라도 시간이 충분합니다. 4월 달까지 약 한 달 정도의 시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국민의사에 기초한 그래서 개헌이 가능한 현실적인 권력구조안을 지금이라도 만드는 노력이 여야 공이 필요하겠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꾸 그 4년 중임제를 제왕적 대통령제를 연장하려는 것이다 이렇게 자꾸 주장하시는데 제왕적 대통령제가 아니라 그냥 대통령제로 이제 그 개헌하자는 것입니다. 그게 이제 대통령이나 행정부의 가장 중요한 권한인 인사권, 감사권, 예산권, 법률안 제출권에서 상당 부분을 국회로 이렇게 또는 독립기관화 시켜서 이걸 하자는데 자꾸 아무것도 변한 것이 없는 것처럼 이 지금 국회가 단일화를 만들어서 보수 즐길 수밖에 없는 그런 정부 안에 대해서 설득하고 협상하고 이렇게 해도 뭐 자꾸 원론적인 그 사실도 아닌 그 4대 권한을 국회에 상당히 이관하면 얼마나 협치와 분권을 위한 이 개헌의 실질적인 목표에 근접하겠습니까? 자꾸 그런 부분은 자꾸 사상시키고 제왕적이라는 자꾸 접두사를 쓰는 정략적 의도에 대해서 저는 도저히 이해가 안 간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이제 심상정 의원님이 주로 국회 추천제를 말씀하면서 자꾸 개와 고양이처럼 추천제와 선출제는 다른데 같은 것처럼 이렇게 취급을 한다 하지만 물론 개와 고양이는 다르죠. 그렇지만 국민들이 바라는 것은 국민들이 그리라고 하는 것은 호랑이를 그리라는 것이지 개나 고양이를 그리라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국민들이 호랑이를 그리라는 그 점에 주목을 해서 뭐 덩치 큰 뭐 한국산 호랑이면 어떻고 시베리아산 또는 아프리카산 호랑이면 어떻습니까? 호랑이를 그려야 됩니다. 호랑이를. 그래야 이게 국민들이 원하는데 우리가 부응하는 것이고 실제 개헌이 가능한 길이 아니겠냐. 해왔던 것은 주로 엇박자, 뭐 개헌의 여러 가지 의지와 열정에 찬물 끼얹기, 개헌 추진에 대한 발목 잡기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지껏 진행이 안 된 것이 그 대표적인 사례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헌정특위가 이제 논의할 만큼 했다. 이제 저는 제안 드린다면은 일단은 우리가 의지를 보이려면은 그리고 정부가 발의하겠다는 어떤 문제들에 대해서 일방적으로 국회를 무시한다 비난하기 앞서 우리의 의지를 명확히 보이자. 그러면 헌정특위에서 첫째로는 이 투트랙으로 가동을 합시다. 여기에 대해서 이 작년에 개헌특위 때도 국회의장이 직접 발표한 내용들이 있었습니다. 어느 정도 합의된 내용부터 해서 그 조문 소위를 만들어서 일단 한쪽에서는 조문 작업을 좀 하면서 그 차이점이나 또 합의된 것 중심으로의 어떤 내용들을 진행하고 차이점이 있으면 더 추가 토론을 계속해 나가는 뭐 이런 것을 했으면 좋겠다는 제안도 있었는데 이 우리 헌정특위도 축적된 논의들 결과를 해서 그 합의될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좀 조문화 시켜 나가는 작업들도 동시에 진행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는 정치 협상 테이블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은 헌정특위가 1차적으로 담당해서 논의는 합니다만은 이것은 또 각 당의 모든 의견을 집약해야 되는 것이고 또 원내 대표들의 여러 가지 정무적 판단도 있어야 하기 때문에 이미 2+2+2의 협상 제안도 저희 당에서 여러 차례 20일 전부터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정치 협상 하는 게 필요합니다. 거기 헌정특위가 당연히 참여하는 걸 좀 얘기돼 있고 하기 때문에 헌정특위의 간사들 또는 뭐 형식은 여러 가지가 좋습니다만은 어떻든 간에 원내대표단과 헌정특위가 함께하는 정치협상 테이프를 즉각 가동해서 거기서 여기에 논의된 내용들 요구사항을 갖는 것이냐. 결국은 이런저런 이유로 상대방을 비난하는 그거밖에 되지 않지 않느냐. 가령 의원 내각제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약에 대통령이 제왕적 대통령제 한국에서 완전 실패를 했다. 국민이 동의한다면 나는 내각제 개헌하겠다. 이렇게 하면은 전 국민이 반대할까요? 전 국민의 다수가 내각제 개헌 안 됩니다. 그러고 거리로 다 뛰쳐나오겠습니까?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우리가 20대 국회가 출범할 때 제왕적 대통령제 종식하자라고
라고 했을 때 국민의 80%가 그게 동의를 했습니다. 여론조사 보면은. 그럼 제왕적 대통령제를 끝을 내는 방법이 뭐겠느냐? 그것을 작년 특위 때 구체적으로 국민들한테 하나씩 물어봤으면 어쩌면은 내각제 개헌하자라고 갈 수도 있고, 대통령께서 만약에 의지를 가지고 정말 나는 내각제 개헌하고 싶다 그러면 많은 국민들이 지금쯤 내각제 개헌을 하자고 저는 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런 많은 논의들이 전부 합의가 어렵기 때문에 얘기하지 말자. 이래서 지금 1년 내내 지금 공전시킨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연장을 해서 이런 얘기를 하는데, 지금 와서도 또 마찬가지로 기존의 대통령제 틀을 유지를 하고 임기를 늘리겠다. 그 동의할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지금? 그래서 우리가 한 것이 뭐고 하면, 국민이 대통령을 뽑되 대통령의 권한을 많이 줄이고, 그 다음에 행정부를 운영하는 것은 총리로 하자. 그 총리는 국회의원 마음대로 뽑지 말자. 국민이 좀 정부를 만들자. 그리고 국민에게 책임지는 정부를 만들어 보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 왜 이게 불합리한 것이고 왜 이게 발목 잡는 것이냐. 왜 이런 논의에 대해서 왜 그러면 공통점, 차이점, 그 다음에 정부 측과의 소통 문제, 국회 주도의 개헌 문제 이런 것들을 가지고 정치 협상을 해나갈 필요가 있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그런 것들이 서로 의견이 모아진다면 우리 헌정특위에서 오늘이라도 결의를 해서, 사실 지금 뭐 정부 측 발의안이라는 일정은 나와 있습니다만은 짧으면 짧고 길면 긴 겁니다. 저희가 논의는 충분히 해왔기 때문에 정리할 수 있는 부분들 이런 것들을 가지고 빨리 시간 압축적으로 해서 헌정특위에서 결의해서 국회가 언제까지는 헌법 개정안을 내겠다, 안을 만들어 보겠다 이런 것들을 갖다가 공표하는 것은 불가능한 것이냐, 이것들을 갖다가 의지를 갖고 정말 국회의 시간을 최대한 활용하고 의지를 보이기 위해서 우리 헌정특위에서 그런 내용을 골자로 한 결의를 갖다가 오늘 하는 것도 저는 유의미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것들도 간사들께서 좀 같이 함께 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기 문제에 대해서 6.13에 대한 발언을 그동안 해왔던 것에 대한 여러 가지 그 과정들에 대해서는 앞에서 많이 지적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지방선거와 동시에 개헌을 하려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 겁니다. 이기도 했고 또 개헌안에 대한 국민적 참여를 높이기 위한 과정이기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아주 머나먼 뒤로 밀어버리거나 또는 또 말바꾸기 위해서 6월에 안을 만들어서 그 뒤에 하자. 뭐 지금 안 되는 부분들을 자꾸 미봉하려다 보니까 그러한 꼼수로 보일 수밖에 없는 제안들이 자꾸 나오는데, 저는 그렇게 해서 헌정특위가 국민적 신뢰나 국회의 시간이나 국회 주도를 주장하기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국회 헌정특위에서 조문소위의 가동, 그 다음에 정치협상 테이블의 요청과 즉각적인 참여, 그리고 헌정특위 자체의 결의를 통해서 국회 주도의 개헌을 빨리 만들겠다는 그런 의지를 담은 결의를 간사분들께서 협의해 주실 것을 촉구합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정종섭 위원님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회의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반복적인 얘기는 안 하고요. 작년부터 특위에서 굉장히 우려했던 일이 지금 벌어졌다. 작년 개헌 특위가 논의 중에 간헐적으로 계속적으로 대통령이 개헌과 관련해서 계속 발언을 했습니다. 그때마다 우리 개헌 특위에서 정말 대통령께서 좀 자제해 주시고 국회 개헌 특위에서 논의를 좀 주도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해달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때마다 부분 내용도 얘기하시고 또 어떤 경우에는 안 된다, 이런 건 안 된다. 예를 들어서 권력 구조는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그건 안 된다. 합의되는 부분만 하자, 이런 말씀도 하시고, 그때마다 우리 의원들이 굉장히 우려를 했습니다. 이건 사실상 특위의 논의 자체를 그냥 무산시키려고 하는 것 아니냐. 근데 결국은 오늘 와서 대통령의 입장의 거의 윤곽을 드러내는 그런 형태인데, 이런 형태로 될 것 같으면 이게 무슨 논의가 지금 이게 가능할 것이며, 또 여기서 이런 반복적인 얘기를 계속 한다는 게 무슨 의미를 9주년 또 87년 제재 31년 이렇게 얘기하면서 요번이 개헌이 시대적인 역사적인
그 과제다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고 중요성을 얘기해 왔습니다. 개헌특위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헌정특위는 올해 출범했지만 이게 갑자기 하늘에서 떨어졌거나 땅에 솟아난 것이 아니라 작년에 이제 개헌특위를 계속 해왔던 것입니다. 그걸 갖다가 정개특위 합쳐서 헌정특위가 됐던 거고, 그래서 한 15개월 정도 그때까지 합치면은 현재 진행의 시간들을 갖고 있는 겁니다. 그 시간이 모든 게 다 국회의 시간이었습니다. 국회에서 논의했던 시간들이었죠. 하지만 헌정특위가 요즘에 와서는 이게 정말 헌법 개정을 정령하려는 특위냐 이렇게까지 부를 정도로 열면은 주로 정치 공방, 그 다음에 서로 간의 진위에 대한 그 의구심 이런 것만은 맞습니다. 물론 저 여당도 뭐 다 자유롭지는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헌법 개정이라는 것이 주구장창 그냥 논의만 하고 있을 수 있는 시간들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이제 정해져 있는 시간이 있고 이 특위 자체도 6월까지로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작년 걸 연장해서 빨리 하자. 원래 원내대표끼리 협상할 때 헌정특위를 만들 때는 사실은 그 2월까지 정도로 하자라는 얘기까지가 유력한 안으로 얘기될 정도로 이 일정하게 국회에 주어진 시간의 시급성, 한시성에 대해서는 다 동의하던 그런 과정이 있었던 겁니다. 이것을 지금 다 털어버리고 뭐 그냥 계속 토론하자. 이것은 불가능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여러 가지 헌법 개정의 그 타이밍, 발의의 마지막 시간 이런 것들이 현재 우리의 주어진 절차상 나올 수밖에 없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반면에 그런 거에 대해서 논의했던 것들이 그 축적된 것들을 갖다 활용해 나간다면은 얼마든지 가능한 측면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동안